그 사람은 제가 절대 사랑해선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. 나이도 상황도 주변 시선도 전부 아니었어요. 그런데 그 새벽 첫눈이 창문에 녹아 흘러내리던 그 순간에 그 사람 손이 제 손 위에 얹혔고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. 피해야 했는데, 알고 있었는데, 손끝에서 심장까지 그 온기가 올라오는데 채 3초도 안 걸렸어요. 그리고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. 왜 그날 밤 저는 일어서지 않았을까요?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가을이 막 꺾이던 무렵이었어요. 바람이 차가워지긴 했는데 아직 두꺼운 옷을 꺼내기엔 이른 그 어정쩡한 계절이었죠. 저는 그때 혼자 살고 있었어요. 이혼하고 나서 세 번째 이사를 한 빌라, 창문이 북향이라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던 그 집에서요.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 어둑한 빛이 저한테는 편했어요. 누가 들여다볼 수 없는 느낌이랄까요? 50이 넘고 나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. 정확히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혼자 집에 돌아오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. 그 공허한 느낌이 싫어서 그냥 처음부터 안 만나게 됐죠. 그 사람은 같은 층에 살았어요. 딱히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 정도. 그게 전부였죠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손잡이를 놓쳐서 감자가 와르르 쏟아졌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앉아서 하나씩 주워 봉지에 담아줬어요. 저는 고맙다고 했고 그 사람은 그냥 웃었어요. 그 웃음이 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. 밥을 먹다가 생각났고 씻으면서도 생각났고 잠들기 직전에도요. 그게 처음이었어요. 누군가의 표정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게. 우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은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.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커피 한잔 하겠냐고 물었고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갔어요. 그 사람 집은 저보다 더 아무것도 없었어요. 책상 하나, 의자 2개,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. 커피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오랜만에 조용한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.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.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커피를 마셨어요.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. 그러다 어느 저녁 그 사람이 만들어준 된장찌개를 먹고 나서 저는 그 사람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.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. 우리는 손만 잡은 채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. 그게 전부였어요.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입안이 바싹 말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.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. 그 사람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의 옆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.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알았어요. 여기서부터는 달라진다는 걸.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저도 하지 않았고요. 그 침묵이 우리 대신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어요.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조금 더 조심하게 됐어요. 복도에서 마주쳐도 아까보다 더 가벼운 인사를 했고 커피를 마시는 횟수가 줄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조심할수록 더 의식하게 됐어요. 그 사람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귀가 먼저 반응했고 층계참에서 그 사람 신발이 보이면 시선이 거기서 멈췄어요. 11월의 끝자락이었어요. 일요일 오후 해가 일찍 넘어가고 하늘이 낯빛으로 가라앉던 날. 저는 별 이유 없이 외로웠어요. 딱히 슬픈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몸 어딘가가
텅 빈 것처럼 묵직하게 내려앉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.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,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. 그 사람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기 전에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.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이 얕게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라디에이터 돌아가는 낮은 진동 소리가 났어요. 노크를 했어요. 그 사람이 문을 열었고 저를 봤어요.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. 그냥 비켜섰어요. 저는 들어갔어요. 그날 우리는 오래 얘기했어요.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요. 어릴 때 살던 동네라든가 좋아하는 계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.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진해졌어요.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문장 사이의 틈이 길어지고 그 틈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오가는 것 같았어요.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말했어요. 저는요, 오래 혼자 있으면 목소리가 잠겨요. 아무도 안 불러줘서요.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.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그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. 그때 처음 눈이 왔어요. 창문 너머로 작고 듬성한 눈발이 흘러내렸는데 그 사람이 먼저 알아채고 창가로 고개를 돌렸어요. 첫눈이네요. 그 말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창문에 붙은 눈처럼 소리도 없이 내려앉았어요. 저는 그 사람 옆에 서서 창문을 봤어요.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요.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어요. 닿지 않았는데도요. 그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.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이 쌓이는 걸 봤어요. 한참이 지났을 거예요. 바깥이 하얗게 고요해질 무렵 그 사람이 작게 물었어요. 지금 가셔야 해요?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. 창문 유리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쳐 있었어요.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솔직하게 생각했어요. 지금 가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싶은 이유가 단 하나 있다는 거요. 그 하나가 너무 무거웠어요.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? 그 말을 하고 나서 귀가 뜨거워졌어요. 볼이 당겨지는 게 느껴졌어요. 그 사람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계속 창문만 봤어요. 그 사람이 아무 말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. 잠시 후 따뜻한 무언가가 담긴 컵 2개가 탁자에 놓였어요. 저는 그 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. 손바닥 안으로 온기가 천천히 번지면서 오늘 하루 언제부터 손이 이렇게 차가웠나 싶었어요. 새벽이 됐어요. 눈은 그쳐 있었는데 창밖은 오히려 더 밝았어요. 쌓인 눈이 가로등 빛을 받아 빛나고 있어서요. 그 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어요. 그 사람은 소파 한쪽에 기대앉아 있었고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어요. 우리 사이에 탁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치워져 있었어요. 언제 치웠는지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이 말했어요.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저는 컵을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 쪽을 봤어요. 오늘 이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계속 그 말이 방 안에 펴졌어요. 좁은 방이었는데 그 말이 생각보다 멀리 닿는 것 같았어요. 제 발끝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. 저는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. 말 대신 저는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. 그 사람도 앞으로 왔어요. 중간에서 우리 손이 만났어요. 그 사람 손이 생각보다 컸어요.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. 그냥 딱 체온이었어요. 사람의 온도. 그걸 느끼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. 대신 눈 안쪽이 따가워지면서 시야가 조금 흐려졌어요. 많이 힘들었죠? 그 사람이 물었어요. 그 말에 뭔가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.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오래된 담이 천천히 기울어지듯이요.
저는 고개를 숙였어요. 그 사람 손을 잡은 채로요. 모르겠어요. 힘들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됐어요. 그냥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사람이 아무 말 않고 제 손을 꼭 쥐었어요.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팔 안쪽으로 번졌어요. 어깨 어딘가가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. 제가 얼마나 어깨를 올리고 살았는지 그때 알았어요.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. 바깥은 완전히 고요했어요. 차 소리도 없었고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. 눈이 쌓인 세상은 소리를 다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. 그 사람이 말했어요. 오늘 여기 있어요.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. 그 사람 눈을 봤어요. 그 눈 안에 뭔가 있었어요. 간절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닌 그냥 진지한 것.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가 보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.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. 대답 대신 그 사람 어깨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. 그 사람이 제 등 쪽으로 팔을 둘렀어요. 세게 아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얹은 거예요. 그런데 그 무게가 오래 그리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사람의 팔이 등에 있다는 게 이렇게 무겁고 따뜻한 거였구나 싶은. 저는 눈을 감았어요.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귀 옆에서 들렸어요. 규칙적이었어요. 그 리듬이 저를 조금씩 느슨하게 했어요.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. 한 번 아주 낮게.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대답했어요. 네. 그 사람이 제 이마 위에 입술을 얹었어요. 숨이 멈출 것 같았어요. 멈추지 않았지만 잠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. 더 고요해진 것 같았고, 더 가까워진 것 같았고, 지금 이 방 바깥이 아주 먼 것 같았어요. 저는 그 사람 쪽으로 얼굴을 들었어요. 그 사람이 내려다봤어요.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없어졌어요. 이 나이에 이런 심장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새벽 공기가 방 어딘가에 고여 있었고 창밖에 눈 쌓인 침묵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. 그 사람의 숨결이 먼저 느껴졌고 그 다음 그 사람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.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에는,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지 않게. 저는 눈을 감았어요. 그 사람의 손이 제 볼을 감쌌어요. 그 손이 차가웠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좋았어요. 제가 얼마나 뜨거워져 있었는지 그걸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.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요. 그 새벽은 유난히 길었어요. 아니면 짧았거나요. 그 안에서는 구분이 안 됐어요.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. 눈 위로 여명이 깔리면서 하늘이 회색에서 흰색으로, 흰색에서 연한 분홍빛으로 바뀌어 갔어요. 저는 그 사람 어깨에 기대어 그 변화를 봤어요.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저도 하지 않았고요. 그냥 그렇게 하늘이 밝아오는 걸 같이 봤어요.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. 바란다는 걸 바라면서도 이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. 알면서도 그 사람 어깨에서 머리를 들지 않았어요.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눈 위로 빛이 쏟아졌고 방 안도 환해졌어요.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은 채로 오래 있었어요. 놓지 않았어요. 저도 놓지 않았고요.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 손등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. 한 번, 두 번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. 저는 숨을 참았는데 참은 게 티가 났는지 그 사람이 작게 웃었어요. 소리 없이 어깨만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웃음이요. 긴장했어요?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. 대답 대신 그 사람 어깨에 얼굴을 더 파묻었어요. 그 사람 셔츠에서 세탁 세제 냄새가 났어요. 특별한 향이 아니에요. 그냥 깨끗한 냄새였는데 이상하게 그게 더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.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빨래를 개고
혼자 잠드는 사람의 냄새가 나서요.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. 바깥이 완전히 밝아오기 직전 하늘이 가장 짙은 파랑으로 물드는 그 시간이었어요. 새벽 5시쯤 되면 찾아오는 그 색, 낮도 밤도 아닌 그 경계의 빛이 창문 너머로 방 안에 번지고 있었어요. 그 빛 안에서 저는 그 사람 옆모습을 봤어요. 눈을 감고 있었어요. 자는 건지 그냥 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.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. 이렇게 가까이서 사람 얼굴을 들여다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. 주름이 있었어요. 눈가에, 입가에. 저도 있는 주름이었어요. 그런데 그 주름들이 이상하게 좋았어요. 이 사람도 오래 살았구나 싶어서, 많이 버텼겠구나 싶어서요.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.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.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.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. 처음으로요. 그 사람이 낮게 말했어요. 예뻐요. 그 말이 귓속에 들어와서 어딘가에 걸렸어요. 흘러내려가지 않고요.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어요. 차가운 흰 천장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. 그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넘겼어요. 손가락이 귀 옆을 스쳤어요. 저는 그 감촉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. 배고프죠? 그 사람이 물었어요. 저는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. 그 새벽의 무게 다음에 나온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요. 네. 그 사람도 웃었어요. 우리는 일어났어요. 그 사람이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창가에 서서 눈 쌓인 거리를 봤어요. 세상은 아직 고요했어요.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길. 그 위로 이제 막 첫빛이 닿고 있었어요.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. 눈 위의 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어젯밤이 꿈은 아니었다는 걸, 그리고 오늘 아침이 시작됐다는 걸,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어요.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. 부엌에서요. 저는 돌아섰어요.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. 눈이 녹은 자리에 물이 고였다가 마르고 그 위로 새풀이 올라왔어요. 그 사람과 저는 여전히 같은 층에 살았어요.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했고 가끔은 같이 밥을 먹었고 가끔은 그냥 문 앞에서 웃고 헤어졌어요.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침묵이 다르다는 거예요. 예전엔 아무것도 없는 침묵이었는데 이제는 뭔가가 들어있는 침묵이에요. 그게 무거운 것인지 따뜻한 것인지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냥 있어요. 우리 사이에. 첫눈이 오던 그 새벽이 아직 제 손등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. 사라지지 않은 채로요.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용기를 주세요. 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